기사 친구의 한미정입니다. PC 운영체제에서 운영체제 개요 부분 첫 번째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자, 2005년 1월과 4년 10월, 그 다음에 3년의 7월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자, 처리 능력의 향상이라고 하는데,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10분을 줬을 때 처리 능력은 만약에 뭐 10개의 빨래를 했다. 그 다음에 B는 20개의 빨래를 빨았다. 이러면 B가 훨씬 더 10분 만에 더 많은 양의 빨래를 했기 때문에 B가 훨씬 더 효율적인 효율적인 일을 처리한 거죠. 그래서 처리 능력의 향상이라는 것이 이제 운영체제가 그 안에서 대표적인 걸로 스케줄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프로세서들을 잘 조절을 해서 관리를 해서 처리 능력을 훨씬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응답 시간을 말합니다. 응답 시간.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제를 주었을 때 A라는 집, B라는 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러면 A는 10분 만에 오고 B는 30분 만에 왔죠. 이러면 응답 시간이 빠른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응답 시간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것이 운영체제의 목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나고요. 다 사용 가능도라는 것이 나왔는데, 사용 가능도라는 것은 임의의 작업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얼마나 빨리 시스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 자원을 쓸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사용 가능도라고 했고요. 그런 사용 가능도가 증대가 되면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자원 중에서는 뭐 프린터를 예를 들면 우리 그 프린터를 쓴다고 했을 때 빨리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사용 가능도를 증대시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신뢰도의 향상이라고 하는데, 신뢰도의 향상에서는 신뢰도라는 것은 정확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적보다는 특징이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참 좋은 문제였는 것 같은데요. 목적이나 뭐 특징이나 비슷하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고요. 자, 2번 업무 처리를 실시간 시스템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실시간은 그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처리를 해주는 거. 그래서 적의 공중 공격에 대비해서 동시에 여러 지점을 감시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적의 공중 공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해서 그 공격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시스템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솔린 정연에서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도가 너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이런 거는 항상 그 기준점을 너무 높이 올라간 그 온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으로 가기 전에 이미 뭐 우리가 비상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 조건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개념에서 실시간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명단 자료를 월 단위로 묶어서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 정답인데요. 이런 식으로 월 말에 한 달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한 달에 대해서 월 말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죠.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 일괄 처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시스템은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아니라 일괄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라는 교통관리, 비행 조정 이런 외부 상태에 대해서 신속한 제어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그때 항상 신속한 제어를 위해서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 실시간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3번에 운영체제의 구성요소 중에서 프로세서를 생성하고 실행하고 중단하고 소멸시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스케줄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에디터, 스플러가 있는데 스케줄러가 정답입니다. 스케줄러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세서를 하나만 띄우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우선순위를 갖는 그 프로세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스케줄러이죠. 그래서 스케줄러라는 것은 우리 스케줄이라는 것은 계획을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계획을 잡아주는 사람의 스케줄러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성시키고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중단시키고 소멸까지 시키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소멸시키고 중단해야 되는 거 중단하고 실행하는 것만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너는 먼저 해, 너는 나중에 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스케줄러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작업 수행 중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는 인터럽트죠. 인터럽트.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돌발적인 사태를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이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를 하고 다시 원래대로 원래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했습니다. 인터럽트 처리를 한 뒤에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페이지 대체 알고리즘에서 계수기는 카운터예요. 카운터라고 해가지고요. COUNTER 카운터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계산하는 카운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숫자를 센다라고, 숫자를 센다. 숫자를 하나씩 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할 페이지로 선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를 한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사용한 거는 교체하지 않고 최근에 한 거는 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FIFO 같은 경우에는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들어온 것을 이제 그 교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먼저 들어온 것을 교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기억 장치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페이지들이 이렇게 있다면 1번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있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이 페이지를 주기억 장치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꽉 찼으니까 필요 없는 거를 하나를 빼야 되는데 어떤 걸 뺄 것이냐. FIFO는 먼저 들어온 것을 뺀다 그랬죠. 그래서 1번하고 이 새로 들어와야 되는 것과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first in, first out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RU 같은 경우에는요, list, recently라고 해가지고요. recently라고 해가지고, 최근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list, recently라고 해가지고, 이 리스트는 안 좋은, 약간 안 좋은 부정의 의미죠. 그래서 최근에까지 사용되지 않은 거, 최근까지 사용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옛날에 사용했던 거, 했던 거. 그래서 이것이 LRU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FU 같은 경우에는 F라는 것이 횟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횟수. 그래서 최근까지 그 횟수가,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적은 거. 횟수가 가장 적은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은 두 번 사용했고 2번은 3번 사용했고 3번은 4번 사용했고 4번은 1번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적게 사용한 것을 우리가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OPT라고 하는 것은요. OPT라고 하는 것은 Optimal Replacement라고 해가지고요. 최적화 기법을 OPT라고 하고 Optimal Replacement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앞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않을 거라는 것, 그 않을 페이지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정말 나중에 정말 필요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은 오랫동안
한참 동안은 이것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 페이지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바꾸겠다. 보조기억장치에 새롭게 우리가 넣어야 되는 페이지와 이 주기억장치에 올라와 있는 페이지 중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것을 골라서 그런 최적화 기법을 사용을 한 OPT 방법으로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6번입니다. 운영체제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운영체제의 특성 앞에서 받는 문제인데, 자, 효율성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일을 단시간에 이제 빨리 처리하는 처리 효율 같은 거죠. 처리 효율. 단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신뢰성은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죠. 예, 특성으로는 없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GUI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콘이나 뭐 그림 모양, 바탕 화면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우스로 더블 클릭만 하면 우리가 어떤 그 명령을 실행을 할 수가 있었죠. 명령을 실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이성이 이제 쉽게 인터페이스 방식을 이 프로그램을 기계에게 우리가 말을 시킬 수 있도록 GUI 방식으로 시스템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식을 용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복잡성이 되겠고요. 자, 근데 7번입니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과 거리가 먼 것은 실시간 처리 시스템 문제 잘 나오죠. 실시간 처리 시스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급여 처리 시스템 이거 정답 가죠. 급여 처리는요. 일괄 처리입니다. 일괄 처리.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예금이라든지 산업 제어, 그 다음에 좌석 예약 같은 거는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운영체제의 성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사용 가능도는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필요한 시스템 자원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자원들이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나타내는 정도를 사용 가능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 능력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처리 능력은 처리되는 그 능력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10분이라는 일정한 시간을 줬다면 10권의 책을 읽는 것과 20권의 책을 읽는다면 20권의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처리 능력이 많은 거죠. 처리할 수 있는 책의 권수가 더 많은 거니까. 그래서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 응답 시간은 무조건 짜장면이죠. 자, 짜장면이 시켰을 때 10분 만에 오는 것이 훨씬 좋죠. 30분 만에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짧을수록 더 좋다. 응답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 틀렸죠.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뢰도는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가. 정확이라는 말은 신뢰도를 말합니다. 자, 9번입니다.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규정 시간 또는 시간 조각을 미리 정의해서, 그래서 이런 규정 시간, 이런 CPU가 할당된 시간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조각 하나, 조각 둘, 조각 셋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미리 정의해가지고 CPU 스케줄러가 준비 상태에서 정의된 시간만큼 프로세스에게 CPU를 제공하는 시분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시간은 1번 프로세스가 해라. 요만큼 시간은 2번 프로세스. 그 다음에 3번 프로세스는 요만큼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겁니다. 요만큼 시간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RR, 라운드 로빈이 되는데요.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각 프로세스에게 일정하게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일정하게. 그래서 각각 그 CPU에 제공된 그 시간을 적당히 나눠가지고 시간 조각 슬라이스 개념, 시간을 조각 나눠가지고 할당된 시간만큼 고속으로 번갈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에 FC, FS가 있는데요. 이거는 FIFO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first come, first serv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온 것을 먼저 서비스한다. 먼저 온 것,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나가게 한다라는 first in, first out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 개념은 우리 본강에서도 못 받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SRT라고 하는 것은 shortest remaining time이라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시간이 가장 적은 거를 말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그래서 실행할 시간이
남은 것이 가장 적은 프로세스에게 할당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조금만 처리하면 끝나는 거. 그것을 먼저 이제 그 시스템이 아니죠. 이런 그 실행 시간이 조금만 남은 거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부터 먼저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SRT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JF라고 하는 것이 Shortest Job First입니다. 그래서 수행 시간이 가장 짧은 거. 그래서 조금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다와 라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RT 같은 경우에는요, 실행한 시간이 이제 조금만 남은 거, 조금만 처리하면 끝나는 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JF 같은 경우에는 잡 전체의 일에 대해서 수행할 시간이 가장 짧은 거, 수행 시간 길이가 가장 짧은 거, 이만큼 처리하면 끝나는 일이 있고, 이만큼 처리해야 끝나는 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라는 일이 있으면 A부터 먼저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시간 조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라운드 로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용어는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외워두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1번입니다.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를 고르는 거죠. 준비 상태에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4번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한다면 이 4번을 CPU에 할당하는 상태, 이제 이 준비 상태에 있던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정답은 디스패치라고 하는데요. 준비 상태에 있는 것을 실행 상태로 하는 것이 디스패치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디스패치 외워두시고요.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컴퓨터 센터에 작업을 지시를 하고 나서부터 결과를 받을 때까지,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 짜장면이었죠. 짜장면은 응답 시간이 빠른 겁니다. 응답 시간이 빠른 거, 빨리 오는 거. 주문을 했는데 빨리 갖다 주는 거. 그래서 turn around 시간이 정답이 되겠죠. turn around 시간은 turn이라는 것은 되돌아온다라는 뜻이죠. 되돌아오다. turn한다. 되돌아오다. 돈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되돌아오는 그 시간,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돌아오는 시간, turn around 시간, 이것이 응답 시간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다중 프로그래밍 상에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있으면 각 프로세스는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실행하다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포기는 안 하고, 양보는 안 하고 다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는 좀 줘. 나는 양보하지도 않고 요구만 하는 겁니다. 요구만. 그래서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양보하지 않는 경우 어떤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교차로에서 4대의 차가 서로 자기가 가는 방향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이 공간,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만 고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데드락 상태, 교착 상태라고 했습니다. 교착 상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을 디스크로부터 주기억장치로 읽어내. 디스크라는 것은 보조기억장치거든요.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읽어내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기억장치로 가지고 왔냐 하면은 시스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은요, 시스템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거든요. 시스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로 읽어왔다라는 얘기는, 지금 바로 이제 시스템의 필수적인 파일들을 실행시킨다는 얘기니까 부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필수적인 파일, 부팅의 필수적인 파일들을 이제 주기억장치에 올려서 이제 부팅으로
부팅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부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 14번까지 문제풀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